베트남. 여러분은 베트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쌀국수와 베트남 전쟁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부는 아니겠지요? 베트남 여행, 베트남 문화, 그리고 삶과 인생까지 베트남의 모든 것 굿모닝 비엔남에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엄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찾아뵈었습니다. 오랜만은 아닌가? 뭐 오랜만이죠? 2주 됐나? 저희가 오랜만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저번주는 이번에는 아닌가? 그 5월 17일 날 그러니까. 녹음을 하고 지금 12일 만에 찾아왔네요. 얼추 2주 됐죠, 그래서 지금. 그렇죠. 뭐 원래 네. 같았으면은 뭐 빨리 한 건 아닌데 또 요즘 또 게을러졌다 보니까 아, 그렇죠. 요즘에 뭐 게을러진 기준으로는 또 제때제때 한 걸로. 얼마 전에 또 저희 그 쓰지도 않은 단톡방인데 요새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주시더라고요. 뭐 좀 공유를 하고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좀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한 분이 또 그 카톡 아이디를 밝힐 수는 없는데 네. 또 뭐 2% 영상 2% 유튜브 안 찍고 있냐? 그렇죠. 이제 문의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네. 바쁘다기보다는 뭐 게으른 탓이요 사실 이거 뭐 근데. 그쵸. 바쁘고 게으르고 뭐 다 그런 거지. 네. 아무리 바빠도 뭐 맘만 먹으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또 쉽지가 않고. 이게 참 뭐냐면은 주제가 어렵다. 주제가 이게 저희가 오늘도 안 그래도 저희가 방송 만나서 한 30분 정도 한 시간 한 시간 떠든 것 같아. 맞아. 네. 한 시간 떠들으면서 이제 방송 주제가 어떻게 되나 막 고민했는데 진짜 이거 이제 저희가 보는 백화 방송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사실상 원래 오늘 백화 특집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백화 하기에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저희가 또 특별호로 오늘은 준비를 했고요. 예, 그래서 또뭐 사실은 뭐 오피셜한 방송은 백화가 이제 오고. 엄밀히 치면 오피셜하게 했을 거면은 백화는 진작에 넘었지. 넘었어요. 비가 진짜 넘었기 넘었지. 때문에 그게 말이 뭐냐면은 이게 참 짜낼 게 없다. 야, 이제 베트남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제 주제를 좀 제보해 주시면은 그러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사람에게 참 이게 뭐 도이모이 특집이라 한번 하신다며. 없어 할게 주제가 이게 참 찾기가 검색이 어렵더라고 도이모이가. 그렇죠. 예. 뭐 도이모이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뭐 민영화 시킨 거고 그렇죠. 베트남 정부가 이제 그 공기업 국영기업들을 민영화 시키면서 다들 이제 그거예요. 그냥 뭐 어차피 뭐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다 보니 어차피 이제 중국의 성장 모델을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중국과 한국의 성장 모델을 섞은 건데 이제 그 뭐 섞어 가지고 이제 뭐 주 골자는 이제 그 공산당 이제 공산당 정부였고 예전에는 사회주의 정부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국영기업들이 사실은 많죠. 지금도 사실은 베트남에 국영기업이 많잖아요. 많죠. 다들 이제 하는 얘기가 비에텔 상장 언제 하냐 뭐 이런 얘기는 지금도 뭐 아직 상장 안 했지, 그렇지. 상장을 안 줄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군 자본이 군자본과 사실은 그게 군통신이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회사인데 예를 들면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SK텔레콤이 국방부 소속이야. 한국으로 치면. 그치, 딱 그 느낌이잖아. 네, 딱 그 그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풀었잖아요. KT는 비나폰 뭐 비나폰이 아마 KT 포지션일 거예요. 그쵸, 그쪽도 KT 아마 제가 듣기로는 뭐 그것도 국영기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쪽은 그거는 우정통신공사 맞죠. 시작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그 정확하게 말하면 KT 포지션이에요. 네. 한국통신이 이제 민영화를 하면서 KT로 바뀐 건데 네네. 베트남은 딴 건 다 풀어줬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비에텔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그건 좀 미션이죠 사실은. 그 뭐랄까 이제 그 군과 관련되어 있고 이제 방산과 관련돼 있는 업체다 보니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베트남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려고 베트남 정부 시도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좀 진행은 되고 있는데 뭐 도이모이로 돌아가자면 이제 메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영기업들을 어떻게 하면은 민영화를 시키면서 이제 그를 바탕으로 이제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냐.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예전에 말했던 음모론적인 얘기들 이제 그 러시아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다 어디 굵직한 민영회사들을 차렸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제 뭐 비엣젯 말씀드렸던 뭐 태콤뱅크, 마산 그룹, 뭐 빈그룹 같은 분들이 다 딱 도이모이 시기 때예요. 보면 이제 외국 유학 갔을 때가 80년대 후반, 그쵸, 90년대 초반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세운 회사들이 저희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뭘 하면은 내가 비행기를 살 수 있냐라는 음모론적인 음모론을 펼쳤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외국 자본 유치를 해서 이제
베트남도 이제 외국인 이제 뭐 그 회사 소유라든지 이제 토지 소유가 토지라기보다는 아파트 소유 같은 경우를 네. 풀어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 정치 얘기를 자꾸 뭐 하면은 뭐 욕도 달리고 하던데 네. 지금 뭐 제가 글 쓰는 거에서도 욕을 좀 달리고 있는데 정치도 이제 좀 개편이 됐죠. 왜냐면 그때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레주원 씨가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호치민 선생님 사후에 네. 이제 그 일당 이제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힘을 가지다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력의 빈자리를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말이 많이 한 그 4인 권력 체제로 이제 분권하는 게 사실은 목표였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정확하게 그거랑 닿아있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비슷한 형태가 이제 그 중국의 경제 개방을 이끌었던 이제 그 누구냐 그분 그 덩샤오핑 씨. 덩샤오핑. 덩샤오평 씨의 등소평. 등소평에 이제 그거랑 똑같았다라는 거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정치는 정치대로 이제 일당으로 가되 이제 경제는 이제 외국에 있는 자본주의랑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거고 두 번째 그것도 맞다 있다 그러더라고. 절대 그 뭐냐 그 중국도 사실은 경제가 되게 쉬웠잖아요.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도 등협평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20년 동안 어쨌든 간에 그 중국의 주석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임기가 끝나면 다 내려왔고 한 번도 예외가 없었는데 이제 예외가 없어진 게 이제 그 우리 또 시황제님이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도 똑같이 됐죠. 4인에 대한 이제 그 권력 분립을 통해서 그게 한 20년 이어졌죠. 지금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선거가 바뀌면서 예외 조항이 생겼다. 라는 걸 통해서 얼마 전에 제가 뭐 이런 관련해서 글을 좀 썼었거든요. 그 모 커뮤니티다 글을 썼는데 네. 이제 뭐 호칭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반반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뭐 호칭 뭐 선생님 그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또 반발할 게 있을지 사람들이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네. 그래서 뭐 본인 생각이니까 내가 뭐 딱히 댓글도 안 달라고 했는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베트남도 이제 좀 뭐랄까 이제 그 예외 조항이 생겼다라는 건 사실은 별로 뭐 제가 방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그 예외 네. 조항 자체는 항상 있어왔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주석 서기장에 대해서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나이가 넘어가도 할 수 있다라는데 근데 그게 이제 두 번, 세 번 이번에 세 번째지. 세 번째 아니 세 번째지. 전용 세 번째 아닙니다. 맞아. 이번에 네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아니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 번 네 번째? 하셨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한 번 했고 어. 연임을 해서 했고 이번 한 번 더 했으니까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선을 네, 네.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은 네 번은 힘들 건데 이제 뭐 말씀드리는 게 그 보고 배운 퀴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항상 아 이거는 원래 서기장은 한 번 네 번씩은 할 수 할 수 있구나. 있구나라는 예외 조항이 게 생긴다는 거는 이제 세 번 하다 보면 이제 일곱 번짜리 나올 수도 있다. 아 그렇죠. 왜냐면은 항상 뭐 그 사람이 무언가를 몸까지더라도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거는 그거를 보고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연임이 그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지가 생길 수 있죠. 소지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제가 글을 쓴 내용은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의 그 정치 같은 경우가 이제 분기점에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시진핑 씨 같은 이제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뭐 사실은 뭐 좀 오만한 얘기인데 그 우리들이 내는 얘기 하는 거지 베트남 사람도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이거. 아무 관심이 없죠. 베트남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까? 베트남의 그 정치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 선거율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아 99점. 저희가 이번에 그 베트남 15대 총선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죠. 23일자로 해서 그렇죠. 그 네. 일요일 날 합니다 이 나라는. 네, 그래서 지금 그 국회의원 선발 그리고 그 그다음에 시도 호위동연전 자치단체장, 뭐 자치단체장 약간 그 도의원, 시의원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 뭐 자치단체장 아니면 도의원 네, 그쵸. 시의원 느낌인 것 같아요 맞으니까. 네, 그 급이 이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뭐 구의원 뭐 이런 음. 정도의 위원들을 뽑는데 예. 베트남의 평균 투표율이 99.43%. 아 엄청나죠. 아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보통 이제 이런 거 투표율이 나오려면은 저기 이거 총 쏴야 돼. 아 저 북한에 저기 뭐냐 거기 투표하겠지 거기도. 북계에도 그 저번에도 뭐. 투표는 하겠지. 체육관 투표 이런 거 하나? 그 뭐 옛날에 그 전시 우리 전 선생님 계실 때 그 체육관 투표가 네, 그 90% 정도 나왔을 거고 99%. 뭐 넘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럼 103% 나, 뭐 그런 얘기 했더구만, 뭐, 푸틴 했을 때가 100% 넘었단 말이야. 뭐, 농만 징반되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의 짜르 푸틴이 투표를 하면은 100%가 넘어간다, 투표율이. 그래서 하여튼 뭐 들어보시면은 예. 제가 지난 총선보다 0.4%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고요. 네. 뭐 제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6,870만 명 중 네. 6,763만 명. 안 한 사람이 지금 7만 명이 안 했어요.
7만 명은 7만 명. 병상에 누워 계셨거나 병상에 누워 있어도 할 수 있거든 여기는. 아, 그렇지. 여기 재밌는 게 베트남이 원격으로 투표가 돼요. 들어보면 일단은 보니까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그 하우장성. 하장 99.99%. 야, 이거는 내 이게 그러니까 이 못한 거는 뭐 용지를 네.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건데 어떻게 왜 못했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베트남은 원격 투표가 되고 대리 투표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게 투표하면 뭐 아이패드 줘? 모르겠어. 앞에 주냐? 나도 좀 투표하게. 씨. 아니면 뭐 현금을 주나? 아니 모르겠는 게 이게 보통 일가족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걸 다 투표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귀찮아.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잖아. 그쵸. 뭐 공무원 보통 공무원, 뭐 공산당 아니면은 뭐 경찰 뭐 요런 그 네. 나라 돈 받는 사람들이 집안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그 집안별 투표율을 조사해가지고 나 빠져 있으면 조지나? 뭐 안 그럴 수도 있겠나 싶어 생각이. 뭐 조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집안에 있는 대표되는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 투표 용지를 들고 싹 다 찾아가 가지고 투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건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97.3%로 응애한성이랍니다. 응애한성이 그래도 돼? 응애한성은 우리 그 호 선생님의 고향 아닙니까? 그렇지. 왜 안 되는 거지? 하노이의 투표율은 99.13%, 어. 유권자가 가장 많은 호치민은 99.38%. 대한민국이 대선 선거율이 한 70% 나오나요? 70% 정도 나오지 않나요? 우리나라 대선이 70%고 총선이 한 60%대 아닌가? 네네. 대선 선거율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이 2017년도에 77.2%였답니다. 많지 사실은. 77% 많이 한다. 한국 사람들 투표는 진짜 17%면 많은 건가요? 많지. 10명 중에 7명밖에 안 한 거잖아. 근데 10명, 8명인가 대충. 한국은 강제가 아니잖아 사실. 강제가 아니더라도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 많은 거 아닙니까? 많은 건데 그럼 베트남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 거야? 없는 거지 그거는. 알잖아요. 그 표본 편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계 자료를 낼 때 그 극단적인 자료는 빼고 계산해야 돼. 그렇잖아. 저 푸틴이 105% 나왔다고 그 러시아가 뭐 정치 대장은 아니거든 전 세계에서. 왜냐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 뭐냐 뭐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페미니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정치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막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예전부터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경상도가 어떠니 전라도가 어떠니 보통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정치들 할 때 정치인들 예전 정치인들이 그게 뭐냐면은 그 중간에 있는 그 30% 투표 안 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치에 대한 무관심인 거지.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뭐 지금 여기 뭐 지금 뭐 좌에서 우로 바뀌고 뭐 민주당에서 뭐 뭐냐 뭐 국민의힘이냐 그 바뀐들 그 사람들은 표로 던질 생각들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가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극단으로 가야지 뭘 성공을 한다. 대통령 뭐 대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머지에 있는 이제 그 중도 그리고 또 왼쪽으로 끝, 오른쪽 끝 같은 경우는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안 움직이죠. 대구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 안 찍거든. 죽었다 깨도 안 찍어요. 광주 사람들 죽었다 깨도 안 찍어, 그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중간표, 이제 그 공백을 제외한 중간표, 중도 쪽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표를 던질 때 이제 뭐 굉장히 과격하게 스탠스를 취해야지 이제 중도 사람들이 거기에 보고 이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그때 얼핏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베트남에 있는 99%는 이제 그 뭐냐. 별로 뭐 그 통계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이게 예를 들면 자랑하려 그러는 건가? 그렇겠지. 그냥 그런 거는 뭐 그냥 뭐 이 정도에 우리가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뭐. 중국도 선거합니까? 중국도 하지 않을까? 중국도 북한도 선거를 할 거야 내 생각에는. 하긴 하려나? 북한도 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 유사일의 가장 유사 국가인 북한도 선거를 할 겁니다. 북한 선거를 쳐보니까 할 거예요. 애도 할 거야. 북한 선거 할 거야. 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애도 합니다. 절대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선거 제도가 존재한답니다. 북한 선거율도 99.99%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랑 비슷하네요. 맞네. 용호상박. 용호상박.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라는 거에서 일단 뭐 그 혹시 그거 재밌는 거 봤어요? 그 옛날에 얼마 전에 그거 보니까 웃기더라고. 어떤 거? 그 투표 이제 그 리스트 인원들 막 붙어 있잖아요. 후보자 리스트. 베트남. 베트남에 네. 얼마 전에 거기 제가 이제 그때 우리 그 카페 자리 보러 간다고 네네. 그 아파트 앞에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 못 봤어요. 한번 보고 싶은데. 앉아가지고 읽어보고 있는데 아, 야 하노이인데 하노이 사람이 많이 없어. 네. 그러니까 하노이 사람들이 하노이 왜냐면 뭐 저희 추측인데 그 외국에 계시던 분들이 넘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 하노이라 가는 거 아니 뭐냐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하노이 진출을 하고 느낌상 하노이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더 큰 데로 간 게 아닌가. 하노이에는 이미 지금 벌써 그 선거 안 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 네네. 있는 거 그래갖고 하노이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 생각보다. 타 지방 사람들이 하노이에 이제 이게 자기한테 한국 거랑 비슷합니까? 막 스펙 나와 있고 막 뭐 대학교 나와요, 졸업한 거 나오고. 나와요. 그 보면 그 딱 그 완장 같은 거 입고 있으면은 네. 뭐 그 검사 불심으로 대동단결. 그런 그 정도까지는 뭐 없어. 그런 거 안 써 있나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벌, 네. 뭐 성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경력 이런 거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검찰 몇 년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있어요 보면. 선거 그 공보가 우리나라에서 선거할 때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느낌은 비슷해. 사람 사진 붙여놓고 숫자 1, 2, 3, 4 이렇게 나오고. 뭐 그렇게 있어. 남자 사진 뭐 예를 들면 나이 몇 살, 경력란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공산당 몇 년 입단 뭐 해가지고 무슨 그 하고 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제가 본 36세 정도를 기억하는데 우리 나이 때 여자분이 그러네요. 뭐 자리에 어디 지금 낸다고 물론 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도 그런 분이 나오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럼 그분은 되게 당에 입당을 일찍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을 바꾼 게 그 뭐냐 그 좀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너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정치 시스템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뭐 그런 얘기 좀 은연중에 하잖아요. 사실 우리 말하는 뉘앙스가 네. 저는 그냥 뭐 그냥 다른 정치의 형태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이 왜냐면은 그 중국의 그 어디 유튜브 같은 걸 보는데 네. 중국 사람이 이제 그 어떤 뭐 스탠딩 코미디 같은 것도 아니고 뭐 강의라는 걸 내가 한번 봤어요 예전에.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서구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의 정치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못하겠다 자기는. 네네.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 뭐 민주주의라고 투표 던지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 정치 체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어릴 때부터 그냥 그 그 공산당이라는 일당에 있는 정치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자기가 그랬고 그냥 뭐지 그 있잖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랑 일상 상황들을 딱 그냥 분리시켰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약 민주화 그 항쟁이 실패를 했으면 우리도 그랬을 거 아니야. 지금 뭐 미얀마처럼. 그쵸. 그 전시 아저씨가 아직 잡아있으면 우리가 뭐 투표권이 무슨 힘을 가졌는지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근데 사람. 그렇게 해서 잡고 있었으면은 뭔가 이런 계속 운동들은 있었겠지. 근데 그게 이제 안정화가 되고 고착화가 돼 버리면은 사실은 그렇잖아. 우리 나이 때가 딱 민주화 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지금까지 대통령을 했어.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끼겠다가 그냥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을 수도 있지. 조졌다는 걸 제외하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독재에 성공한 거야. 30년 정도 안 바뀌어.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야. 투표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투표를 던져도 아무 바뀔 게 없는데 기대가 없으면. 그러니까 뭐 이게 가치를 모를 거란 말인 거지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뉘앙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뭐 그 옳고 나쁜 걸 떠나가지고 여기도 이 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건국 이후에 공산당이라는 일당을 통한 정치 시스템이 이게 정의잖아요. 사실 이 나라에서는. 뭐 그렇죠. 우리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나라들의 건국 아버지들은 시스템을 이걸 선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통일 이후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전쟁 이후 이럴 때 50년, 60년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 이 시스템 안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지. 이게 모든 것이니까. 이게 모든 것이니까 그리고 이게 정통성이 있는 거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요즘에 생각이 그냥 그냥 그렇구나. 다른 정치의 한 형태 정도가 아닌가. 예를 들어 하여튼 뭐 옛말에 뭐 그런 그 태평성대는 뭐 백성들이 왕이 누군지 모른다. 라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여기서 이게
그 예를 들면 뭐 미얀마 같은 경우처럼 네. 군부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그렇지. 건 다른데. 다른 거지. 공산당이 갑자기 뭐 쿠데타를 통해서 갑자기 없는 거를 획득을 했다. 그쵸. 예를 들어 없는 권력을 획득한 거라 하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겠지만 그 뭐 건국 아버지들부터 해서 지금 시스템이 물론 뭐 내부적으로 갈등은 좀 있었지만 그렇죠. 이게 정통성을 가지는 거면은 뭐 굳이 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을 가지나. 그렇죠. 베트남이 뭐 개발도상국이고 아직도 뭐 힘들고 어렵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이 현재의 이런 정치 시스템이 이렇게 뭐 백성들 민중들을 굶주리게 하거나 배고프게 하거나 막 수탈하거나 막 그런 거는 없어요. 수탈은 많이 하지. 이거는 뭐그 당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탐관오리들이 수탈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한국도 그렇고 탐관오리들은 항상 있었으니 그렇죠. 이거는 뭐 아니 뭐 그거는 그렇지만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너무 힘들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뭐 나름 배부르게 잘 살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별로 그런 신경 안 생각은 쓰는 것 든다. 같아요. 저도 생각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가 얘기가 길어지는 게 네. 이제 여기 정치가 이제 투표가 끝나면서부터 이제 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해서 아이 지금 저희가 뭐, 인트로를 원래 다른 걸 좀 일상적인 내용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정치 얘기를 먼저 선거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네. 저희 본론으로 준비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트남의 이제 코로나 상황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이번엔 워낙 빅이슈라 가지고 이게 빅 이슈여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저희가 지난번 방송으로 이제 그 GIBM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베트남 노동법 관련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아까 정치 얘기를 인트로를 길게 한 게 사실은 뭐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뭐 하고 싶어 했나? 하여튼 그 중에 한 건 아니고 이게 5월 23일이 선거였죠, 베트남이. 네, 그랬죠. 근데 이 얘기가 이게 기점이 된 게 뭐냐면은 5월 23일 전부터 해서 네. 사실은 이게 베트남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많이 돌았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 3번 정도 코로나 얘기를 크게 언급한 것 같아요. 네. 작년에 2월 달 정도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참 예. 심할 때 설 지나고 나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방송에서 좀 길게 언급한 게 이제 중간에 셧다운 했을 때 한번 얘기를 했었을까 아마 그때. 작년 4월이었죠? 4월 4월 초. 한 달 정도 네. 이제 셧다운 했을 때 한번 있었고 그래서는 이제 올해 1월인가 이제 설 지나고 나서 한번 좀 그치. 얘기- 약간 뭐 그렇죠. 있었 하이증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네, 뭐 그런 건이 하나 있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이슈가 지금 박림 박장 예를 들면 이제 그 하노이 외곽에 있는 그렇죠. 한국으로 치면 막 의정부 뭐 이런 경기도의 뭐 파주 뭐 뭐 이런 수원 느낌. 이런 데가 지금 아. 이제 코로나가 심하게 터졌는데 이게 이제 요렇게 되면서 이제 그 좀 사람들 사실은 이게 좀 규모가 많이 컸어요 지금 들리는 네. 게 뭐 처음에는 이제 몇십 명 단위로 시작했다가 이게 몇백 명, 몇천 명 단위까지 나오면서 근데도 이제 특별한 봉쇄 조치를 안 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예, 예. 봉쇄 조치를 하는 게 안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예측한 게 이제 5월 23일 선거 이후로는 이제 뭔가 대대적인 기억이 있을 것 같다, 조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거가 끝나자마자부터 해서 지금 일주일 새 지금 베트남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노이가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가 발생되고 있는 인원들의 숫자를 조금 말씀드려 보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생긴 거는 이제 4월 말경에 4월 말죠. 한 명, 두 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베트남의 연휴. 뭐 돌파 감염이라고 그런 거죠. 격리를 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가 그거는 뭐 모르지 모르겠어. 뭐 진실은 모르겠어. 몰라. 어쨌건 아. 뭐 어떤 걸 근거로 했든지 간에 코로나가 이제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예. 현재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6,713명이라고 합니다. 6,713명. 뭐 숫자로 치면 뭐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이제 그 베트남이 방어를 잘해서 세 자리 숫자로 감염자가 거의 안 나오다가 지금 이제 세 자리로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뭐 보면은 5월 24일,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까지 해가지고 180명, 그 다음에 444명, 235명, 227명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은 보니까 5월 29일 오늘자 기준으로 317명이 지금 발생한 것 같아요. 보면은 남부 지방은 이제 별로 없고요. 호치민에서 목요일 날 36명 나온 거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큰 발생 내용은 없는데 이제 주로 하노이, 방짱, 방닌, 또 하노이도 이제 적은데 박장, 방닌 이쪽 공단 지역에서
거의 세 자릿수로 이제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세 자릿수가 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베트남에 계신 분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지금 삼성 1차 밴드사 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이거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몇몇 거의 지금 그 세 자릿수 나온 데가 다 그런 공장에 있는 회사들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감염원을 들어보니 버스에서 감염이 됐대. 버스 통근 버스에서 그치. 그냥 시내 버스, 통근 버스 그냥 무증상 감염자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통근 버스라든지 이런 뭡니까 요즘에 그 시내 버스에서 그쵸. 감염이 됐는데 이건 또 바이러스가 어떻게 독한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쉬쉬를 했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뭐 베트남에서 감염 증상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F0로 나온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걸렸다 그러더라고. 버스 탄 사람들이 거의 다 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공장 출근을 했고 공장 출근한 사람들이 식당을 갖고 노래방을 갖고 마사지를 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이게 지금 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가지고 지금 약간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부 쪽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노이는 오랜만에 1년 만에 1년 만이죠. 1년 만에. 저희가 지난주부터인가요? 맞아. 아예 지난주부터가 아니지. 아니지. 처음에 한 2주 정도 전 제가 그건 이제 말씀드렸던 카페만 문을 닫았었고 마사지 이런 거만 닫았고 아니 카페는 얼마 안 됐어. 아니 그러니까 카페랑 식당 닫은 거는 지금 일주일이 안 됐잖아요. 그 일주일 정도 말씀드리는 게 23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주는 이제 불필요한 시설들 그렇죠. 마사지, 유흥업소 뭐 이런 거. 바.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 바와 식당 경계 어디까지 봐야 되나? 맞아. 뭐 누구는 술을 팔면 빠냐 뭐 이런 얘기 잠깐 한 것 같은데 네. 그거 제외하고 그러니까 요번 주 월요일이죠. 5월 24일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4일 기점으로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닫는 게 이제 모든 하노이에 있는 식당. 그렇죠. 화요일부터인가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며칠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며칠 됐습니다. 이번 주요? 이번 주 그래서 중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식당은 테이크아웃만이라든지 배달만 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커피숍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문을 닫았죠. 커피숍도 망배는 되는 걸로. 네, 그러니까 네. 테이크아웃 정도로만 해서 지금 다 문을 닫은 상태다. 라는 걸 통해서 이게 들어보니 사실은 아직까지 베트남이 좀 개발하는 단계 국가다 보니 많은 근로소득이 지금 다 삼성이라든지 그런 이제 외국 공장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얘기 사실은. 많이 했다시피 삼성이 베트남 GDP의 2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런데 이게 기존 4월과는 좀 결이 달라지는 게 예전에 4월보다는 4월 같은 경우 사실은 도시에서 감염자들이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마이 병원 뭐 이런 병원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는 지금 뭐 들어보니 이제 산업기발시설에서 이제 공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듣기로는 뭐 저도 카드라 통신을 들은 건데 베트남 정부에서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쵸. 왜냐하면은 이제 산업 기반 시설을 이제 셧다운을 시킬 것인가. 네.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뭐 삼성 공장을 닫게 할 수 있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삼성과 지금 베트남 정부와 이제 기타 밑에 있는 회사들끼리 지금 굉장히 많은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또 공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들이 밀집해서 일을 하다 보니 사실 한두 명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거침없이 지금 거의 빠져나가고. 그쵸.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또 물건 배송을 한다. 예를 들면은 뭐 F2, F3, 뭐 F1이 배송을 간다. 그럼 또 이제 그 사람들 나오는 순간 또 난리가 나는 거고 이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보다는 더 통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뭐 이제 그 삼성의 GDP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되게 순종적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정치를 인트로를 깐 이유도 하는 건 그렇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많이 따라요 이 사람들이. 그걸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까라면 다 까요. 한국에서 이랬어봐 난리 나죠. 청와대가 헌법 소원 심판 들어올 거야. 청와대가 붙었습니다. 청와대 붙었어요. 만약에 작년 4월달처럼 버스 지하철 못 다니게 하고 아닙니까 그치. 그 오토바이 자가용만 맞아. 그때는 또 그랬었구나. 차를 못 다니겠어요. 맞아. 그 식당을 문 닫았던 정도. 한국에 뭐 있잖아. 8시, 9시 이후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그 한나라의 수도를 그 대중교통까지 다 닫아버렸어요. 맞아. 뭔가 그때랑 뭐가 다른가 했더니 그게 달랐네요. 그게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일반 개인 대중들한테는 사실은 비아 허위집이나 커피숍이 덤비겠어 베트남 정부한테. 못 덤비지. 닫으라면 닫아야지. 그 갑자기 하다가는 영업정지 뭐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공단지대를 제 생각이지만 닫아야 돼요 지금. 닫지를 못해. 한국 기업들은 생산을 해야 되고 물건을 뽑아야 되는데. 그치. 이거는 이제
자국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결정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베트남에서 뭐 사실은 뭐 다들하고 하겠지만 공고 사항일 뿐이지 사실은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저의 개인적인 띠열인데 지금 미국이 백신을 맞기 시작했잖아요. 미국은 백신 많이 맞았죠 이미. 네. 그게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기가 호황이 되면서 물건을 지금 많이 산대요? 엄청나게 산대요. 특히 봉제가 지금 난리가 났대. 봉제 요런 쪽은 선반영이 되니까 이제 당장 여름에 피서 가야 되는데 수영복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웃사야 되니까. 거기다가 또 아까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최근에 베트남 쪽 봉제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엄청난 호황입니다. 지금 이유가 뭐냐면은 미얀마가 작살이 났잖아. 아 이게 나눠 먹을 데가 없구나. 없어. 물량 소싱을 받을 수가 없고 베트남으로 다 넘어왔다가 이제는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물량이 중국 넘어간대. 중국도 들여가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지금 최근에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다 보면 통제가 안 된다 싶으니까 이 물량들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간대요 다시. 제가 관심을 좀 오랫동안 끊고 있었는데 중국은 코로나가 해결이 됐나요 지금? 그 이제 집단 면역 생기지 않았을까 싶다. 원조지 않습니까 걔들은. 아 그죠.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뭐 인도발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중국발은 내가 봤을 때 이제 뭐 좀 잡은 것 같아. 네. 뭐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이제 뭐 사신 분 사셨으면 이제 뭐 집단 체계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이 다시 중국 넘어간다 그러더라고. 베트남도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게 다시 원작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또 중국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별개 얘기인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발로 해서 이제 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백신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든 사든 쓰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그 단계가 오게 되면 이제 약간 좀 이제 미리 물량을 준비해야 될 건데 지금 그걸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지금 굉장히 베트남 정부와 한국 기업들만 아니에요. 지금 외국 기업들이 지금 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최근에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들은 저는 이제 공장 쪽에서 근무를 하지도 않고 공장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보통 이제 시선간 이동은 거의 이제 차단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뭐 음성 검사서가 있는 정도만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PCR 검사서가 있지 않으면은 이동을 못하게 하려는 것 같고 이게 비행기 타는 거는 지금 더 위험해졌죠. 특히 또 하노이 지역에서 내려가는 거는 지금 뭐 거의 못 타고 그 비행기도 지금 네. 특별입국 같은 경우는 호치민은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3일 됐죠. 지금 이틀 전 해서 지금 그것도 지금 약간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이유가 27일 날 비행기를 닫겠다는 거를 공문을 27일 저녁 5시에 보내더라고요. 각 여행사와 이제 항공 관련 업체들한테 그때 보냈어요. 네. 5시면 직원들 다 퇴근했단 말이야. 그 순간에 비행기는 들어오고 있거든. 그치.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겪었다라는 네. 그런 말을 들었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 기업들 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 텐트를 사 모기 시작한다. 이게 그 코로나 전 직원들한테 PCR 검사를 맡아서 음성을 받은 다음에 아예 안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는 아니죠. 사실 그건 아니지. 최근 굉장히 얘기인 거지. 효과적인 일인데 아. 지금 뭐 제가 좀 공장 쪽에 물건 파는 업을 하다 보니 네. 뭐 2% 뭐 안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불티나게 팔리는 게 이제 샤워부스 샤워부스 노가다 가보면 당신 노가다판 안 가봤지? 안 가봤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 컨테이너는 알지.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꾸며하네. 그쵸. 아 그런데 많이 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지금 그 컨테이너 부스가 지금 동이 났고 그럼 뭐 얼마나 해요? 컨테이너 부스는 그거는 한 뭐 몇 백만 원 하지 않나? 몇백만 원 해요. 임대하고 하면은 그거 5천만 원 정도 했나 그럴 거야 아마 그때. 임대예요 그런 게? 5천만 원, 5천만 구매를 원 할 수도 중에. 있고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아. 보통 오피스를 낼 수가 없으니까 3천만 동 정도로 제가 기억해. 저는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 동이 났고 지금 뭐 하여튼 생필품 뭐 칫솔 치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장에서 지금 텐트 A형 텐트까지 지금 나왔어요 지금 이게. A형 텐트? 우리 군대에서 치는 텐트 있잖아. 큰 거? 그 텐트. 그 A형은 좀 너무 클 수도 있고 지금 텐트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공장에서 텐트를 친다. 라는 지금 약간 세계말적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아마 북부 쪽, 그 방림 쪽 가게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거기서 오는 거는 하노이에서 안 받으려고 그러고 거기 또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사람들을 내보낼 수 일단은 없고. 사람들 내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이것도 들리는 루머인데 뭐 백신을 공난지대부터 뿌리겠다라는 지금 루머까지 돌리고 있는데 사실 네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교차 검증이 필요하고 지금 좀 많이 당황스러우세요. 지금 하노이 교민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워낙 지금 단톡방에서 네.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검증 안 된 얘기들 지금 찌라시처럼 많이 돌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뭐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 지금 그
중국 업체들이 기부금을 많이 내가지고 걔들부터 백신을 맞춰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그 보건부에서 외국 투자 기업에게 근로자들을 위한 백신을 직접 수입하라고 했대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뭐 직접 수입해가지고 백신 맞추고 일을 시키려면은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뭐 들리는 이제 유언비어가 아닌 유언비어가 이제 그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큰 중국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팍스콘 대만 중국은 아니고 뭐 예, 대만에서 어쨌든 팍스콘 그쵸. 아니면은 뭐 고어텍 뭐 이런 회사들 고어텍이 뭐하는 회사? 그게 아마 이거 만들 거야 걔들 그 뭐냐 이어폰? 콩나물 이어폰 아이 콩나물 그쵸, 그 빈스프라우트인가 그 만드는 그거 만드는 데인데 네. 하여튼 그거랑 해서 보통 뭐 그런 회사들이 루머로는 이제 뭐 기부금을 먼저 내고 내서 문주관 받는다라는 이제 뭐 이런 걸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런 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 이건 말씀에서 오피셜한 얘기가 아니고 소문을 말씀드린다는 이유가 워낙 요즘에 뜬금없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 혼란스러워하세요 지금. 그렇죠. 여기가 선동당하기 굉장히 좋은 좋습니다. 그 정확한 언론이 일단은 통제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법인장님들 네. 뭐 이런 분들이 삼성에서 미팅을 했다더라. 뭐 그런 썰을 들으셨다더라. 가공하는데 뭐 확실한 것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삼성 단지장이랑 이제 그 대사님이랑 단지장님이랑 이제 그 어디냐 네. 베트남에 이제 좀 높은 분이랑 뭐 그 정도에서 미팅을 가졌다라는 정도까지는 뭐 그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간 뭐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은 작년과는 다르게 지금 4차 대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 그렇죠.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네.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베트남 정부는 조금 강력하게 뭐 조치하려고 하는 그게 있고 또 까라고 하면 또 까는 우리 베트남. 그러니까 근데 그렇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공장의 문제다. 그쵸. 이게 지금 작년은 공장에서는 사실 터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이건 지금 좀 심각한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귀추를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식당이랑 카페랑 이런 거 문 닫은 거는 하노이뿐만 아니라 전체 다 마찬가지인가요? 거의 박장, 다- 박린 뭐 거의 이런데. 없어. 박장 뭐 이런 데는 진작부터 배달만 했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선거 딱 이후로 해서 이제 딱 이 리프레시 되면서 이제 딱 그게 그래 돼버린 거죠. 지금 선부 이후로는 하늘을 닫아버렸다. 네. 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래서 이제 빌드업이 좀 길긴 했죠. 사실은 뭐 선거 얘기도 하고 뭐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한 게 하여튼간 뭐 올 여름 휴가는 다 갔다. 여름 휴가는 어디서 보내야 되나? 여름 휴가는 집에서 보내시는 게 당신 집에서 고기는 구워 먹읍시다. 뭐 그것도 좋은데 저희 사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은 뭐 없잖아요 지금 사모님 한국 들어가셔가지고 뭐 그거는 뭐 고민해 보는 걸로 꼬우면 찾아오라 그러고 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일단 뭐 코로나 얘기까지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베트남 지금 또 비자 이슈 문제 네. 잠깐 하고 오늘 얘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랜만에 베트남과 관련된 이슈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요즘 또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가 뭐 다른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젊은 또 또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특히 베트남에다가 내가 먹고 살겠다라고 좀 이렇게 그 인생을 걸고 온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베트남에서 이제 노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원래 기존의 비자를 받아주던 요건들을 되게 빡빡하게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맞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대부분의 베트남에 와가지고 이제 일하는 그 어르신들, 뭐 법인장급이나 그런 관리자급들은 투자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또 경력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넘어와서 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 먹으신 분들과 베트남 현지인들과 이어주던 그 중간 실무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올 수 있는 방법이 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면 많지가 않고요.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었던 베트남 노동법상에 있는 그 조건이 전문가의 인정을 받으면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그 2013년도에 이제 양국이 협약을 체결했대요. 그 전문가 인증서라는 걸 발급해서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이 전문 그 경력이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사 기준으로는 원래는 3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학사가 아닌 사람들은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지 그 경력을 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면책해주는 특권이 학사가 있는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뭐 K모 스쿨 저희가 말했던 그 GIBM 과정 그 뭐 이외에도 수많은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코트라에서 하는 그 뭐 월드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취업을 하면은 또 전문가 인증서를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오면은 그 무슨 그 뭐 자격증은 아닌데 자격증 같은 걸 주거든 사진 달려 있고 그 황금패 둘러져 맞습니다, 있어서 맞습니다. 뭐 전문가 인증서라는 걸 주는데 이제 그거를 내면은 그래 베트남에 일하는 자격 조건을 주겠다라고 해서 일을 시켜줬는데 지금 이제 그걸 베트남 노동부에서 이거를 이제 자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당장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취업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받기 어려운 곳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금융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기업이라던가 이런 데는 그 경력 채용 공고를 바꾼다고 하더라고. 원래는 신입 다 뽑아냈다가 되는 걸로 했다가 신입을 받으려고 하면 그 전문가 인증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경력 해결이 안 되니까 다 경력들만 뽑는 걸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렇죠. 예. 뭐 근데 뭐 요거를 뭐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베트남 정부에서 그 경력 증명을 요구하긴 하는데 그 경력을 어떻게 검증할 거야? 야, 뭐 이론상으로는 네. 뭐 한국에서 교차 검증 예를 들면 그 뭐 우리 4대 보험 낸 거 이런 거를 뭐 받으면은 감증 가능하겠죠, 걔들도. 가능하지, 그거는. 근데 예. 그거를 굳이 뭐까지가라는 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겠나? 그렇죠. 그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뭐 그런 식으로 전문가 인증서가 안 나오는 경우에 이제 과거에 이럴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프로그램을 거쳐야 전문가 인증서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을 안 거치는 사람들은 뭐 가라 경력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일도 이제 하고. 취업을 하기도 했다. 근데 또 최근에는 또 그 가라 경력을 이 뭐 발각되어서 쫓겨났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 그래서 뭐 보면은 뭐 그 얘기도 있어. 뭐야? 이 경력이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경력 인정은 베트남에서 근무한 건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또 엄밀히 치면은 업무사장이 지금 현재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려고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업무사장은 한국에서의 경력이 엄밀히 치면 3년이 안 되거든. 3년이 안 그렇죠. 되지. 그러면은 베트남에서의 경력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가리 난다. 그리고 그 베트남에서의 경력 인정해주지 않고 해외에서의 경력만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경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와야 돼. 그러니까 베트남에 법인이 있는 한국 회사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뭐 그건 또 어떻게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현재 사실상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초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초년생들은 이제 베트남에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조만간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왜냐면 베트남도 이렇게 지금 배짱 부리는 거지 이렇게 길게 못 가거든. 당하죠. 네. 인력 수급이란 게 사실은 그쵸? 이게 중국이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중국이 이제 좀 고임금 숙련된 기술자들을 좀 오는 걸 요청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전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봤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었고 근데 이거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게 원치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인력 공급이라는 게 지금 아, 그쵸. 이게 뭐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기업들 난리가 났어요. 이거 지금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 뽑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대책도 안 서고 그리고 뭐 경력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어떻게 수급할 것이며 근데 뭐 이거는 뭐 이기지 않겠나 한국 기업들이 아, 그렇죠. 이거는 베트남 기업에서 만약에 이걸 완강하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 기업들은 이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이거.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좀 일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 시국에 베트남에 와가지고 당장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없을 걸로 알고는 있는데 만약에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베트남에서 이 기업이 나의 비자 처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뭐 중요하게 체크를 경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경력 만들 수 없다면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조심스럽게 체크를 하셔야지 이제 베트남에서 일하는 게 가능해지겠다. 그리고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네. 불체자 이슈 많았잖아요. 베트남에도 지금. 아 뭐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아파트 지금 아 중국 불체자 뭐 이런 중국 네네. 불체자 뭐 다른데 불체자들 해가지고 그것도 영향 이슈도 있었고 요즘에는 들어보니 부동산을 돈다며 공안들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공안들이 네. 이제는 요즘 좀 미안한 얘기인데 돈을 못 뜯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네.
뭐 지금 회사도 지금 어수선한데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욕만 먹고 그러니까 지금 주로 이제 예전에 하는 게 이제 그 아파트 똑똑똑 있지 않습니까? 배달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몇 명 들어있어 집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런 검사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사람들이 그 찾아와도 문 안 열어주잖아요 이제. 안 열어주지 잘. 아유 지금 이 시국에 누가 모르는 사람 들어오면은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간대.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업자들한테 찾아가서 여기 진짜 실거주 누가 하고 있냐 막 리스트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약간 거기서 이제 좀 수금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고요 지금. 옛날처럼 집에 가가지고 사람 몇 명 사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아마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불체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아가지고 하는데 뭐 결국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근데 뭐 방법을 찾지 않겠어요. 사실은 뭐 다른 방법이든 한국 기업들이. 그렇죠. 근데 이런 뭔가 그런 그 뭐 채용이나 근로나 뭐 이런 해외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조치들은 이게 뭐 상호 보완적이잖아요. 베트남에서 차단을 하면은 한국에서도 뭐 베트남에서 일하러 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 요건들을 강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네. 왜냐면 이것도 반대로 말하면은 또 한국은 모르겠다. 한국 입국이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도 어제도 며칠 전에 제가 공항을 가봤거든요. 공항 가보니까 진짜 많이 나가더라. 베트남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나가더라고. 오 많이 나가요. 진짜 많이 나가는 게 이게 뭐냐면은 뭐 한국에서 그 뭐 약간 그 국가 간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뭐냐 그 서로 기브 앤 테이크처럼 그쵸, 기브 앤 조약을 테이크가 맺으면은. 있죠. 네. 근데 베트남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자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도 이제 뭐 똑같이 하지 않을까. 그러겠지. 외국인들 뭐 베트남 사람들 투입 올 때 비자 요건 뭐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베트남에서도 별로 좋을 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는 뭐 좀 융통성 있게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현재 한국인 뭐 기관 단체들에서 가장 풀려고 하는 이슈들이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베트남 노동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긴 시일이 지나기 전에 뭐 어떻게든 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세금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런 거. 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 세금 얘기하는 거 약간 좀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지금 많이 사실 하이드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쵸. 그 뭐냐 세금 하이드 하고 약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뭐 미끼 삼아 가지고 뭐 다른 거를 좀 하려는 생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이제 뭐라 할까 이거 그 겁주는 거. 아 그런가 이거 군기 잡고. 네. 그 다음에 뭘 다른 거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생각 드는 거. 이런 생각이 그냥 나 딱 세금 생각 들었거든. 외국계 회사들이 이제 군기 잡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그 세금 신고 똑바로 하라고. 사실은 지금도 이슈잖아요 그거. 그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그 뭐 세율 협정은 있긴 한데 대부분 여기서는 소득 신고 적게 하시잖아요 한국 분들이 다. 그쵸. 예. 근데 뭐 이런 거 가지고도 한번 이슈하지 않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뭐 이거 비자를 끊겠다는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약 1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 걸쳐서 뭐 베트남의 선거 그리고 뭐 베트남 코로나 현황, 노동 비자 이슈 등에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뭐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고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말고 후원을 빵빵하게 해주시면은 네. 진짜 좀 허설이 길었고 사실은 제가 좀 주제를 좀 생각 많이 하려고 하다가 네. 하여튼 뭐 그래도 유용한 이슈들을 전달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네. 저희가 뭐 다음에는 그 진짜 100회 특집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간에 평안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